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영화 기생충 표절 사건의 전말. 지난 2월 9일 오스카 사관왕 소식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 그런데 작품이 워낙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2월 17일 인도의 영화 제작자 테나판이 기생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화제가 됐다길래 기생충을 한번 봤는데 우리 영화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기생충이 본인의 영화를 표절해서 고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 이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제작자 테라판이 기생충과 본인의 영화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작품은 1999년도에 개봉한 발리우드 영화 민사라 칸나. 자, 젊은 남성이 백만장자 사업가 집안의 여성과 사랑에 빠진 뒤 여성의 집에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그의 남동생과 누나도 하인과 요리사로 취업한다라는 스토리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완전 다른데요? 일단 장르가 달라요. 네. 아, 그럼. 그리고 위장 취업했다고 어떻게 다 표절입니까? 설정도 다 다른데? 위장 취업하는 영화 다 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제작자 테라파는 가족 전체가 사기를 친 뒤 부잣집에 들어간다라는 요 설정이 본인의 영화에만 나오는 고유 요소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저런 내용은 아무도 못 담는 겁니다. 네, 이제 테나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 테나판이 주장을 하는 거죠. 무서워. 자,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 민사라 칸나의 감독 역시 제 영화가 영감을 준 작품이 오스카에서 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런 이유 하나만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생억지죠. 이제 외계인 나오면 스티븐 스필버그 표절인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봐도 좀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하물며 인도 현지 언론들조차도 민사라 칸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반면 기생충은 노동자의 계급,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라고 보도하며 두 영화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후광을 받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영화 제작자 테나판을 비판하기까지 했죠. 아니 근데 뭐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뭐 국제 변호사까지 연락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화 제작자 테나판은 봉준호 감독에게 표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기생충 제작사 측에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조커가 표절한 한국 아티스트는 2019년 10월 전 세계 극장가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영화 조커. 전 세계적으로 무려 한화 약 1조 2,587억 원의 어마어마한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요.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Joker.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상도 많았는데요. 조커 인기 엄청났었죠. 자, 흥행, 작품성 모두 다 인정받은 영화 조커의 명장면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주인공 아터 플렉이 광기에 젖어 춤을 추는 이 계단씬. 자, 이게 시나리오상에서는 조커가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온다라는 지문 한 줄이었는데 이야. 그렇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감독 토드 필립스와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무려 6주 동안 고민한 끝에 이 희대의 명장면을 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영화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제일 핵심 부분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장면 덕분에 실제 촬영 장소인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 계단이 핫플로 등극. 우리나라에선 이태원 행복의 계단이 핫플로 등극했고요. 저렇게요. 똑같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뭡니까? 이 조커의 명장면, 이 계단 씬이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건데요. 저 계단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어? 이 논란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조커 계단씬의 원조는 이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아, 요거. 스틸 걸려 있는 저 사진은 하이 호랑 이 부분입니까? 하이 호랑. 호랑나비? 예,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중에 하나를 분명히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김은국 씨가 1989년도에 발표한 히트곡 호랑나비의 재킷 사진 속 포즈가 뭐 사실 뭐 너무 똑같다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냥 포즈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도 안 꺼내죠. 응? 호랑나비야 날아봐 자, 좌우로 저렇게 리듬을 타다가 넘어질랑 말랑하는 호랑나비 춤 아시죠? 극 중에서 조커가 이 춤까지 표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증거로 조커의 계단씬의 노래 호랑나비를 삽입해봤습니다. 호랑나비 아, 딱 맞네. 야, 이 박자감 봐라. 딱 맞는다, 아주. 이거 와, 봐, 똑같네, 이거. 아니, 최소한 이 장면 촬영할 때 호랑나비 틀어놨네. 아, 뉴저지. 아, 박자가 딱 맞잖아, 지금. 브롱크스에 호랑나비 울려 퍼졌네, 이거. 아니, 김은국 씨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내가 봐도 비슷해요. 라면서 조커의 포스터를 패러디하시며 원조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본인 찍었어요? 우아킨 피닉스. 하늘 높이 날아봐 K푸드를 위협하는 모조 K푸드.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 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엥?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버터 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버터 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게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뭔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돌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표 예능의 인기 비결.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
올해는 시즌 4까지 방영되며 중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어? You want to order something? 윤식당. I recommend something. 我觉得我见少了。 윤여정 씨처럼 요리하는 분이 계시고 정유미 씨가 했던 반다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요. 윤여정 씨를 필두로 신구, 이서진,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윤식당. 이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 예능 중찬팅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게 아닌데요. 세상 판다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 롬복의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퓨전 한식을 판매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요. 조미, 황효명, 주동우, 장량, 근몽가 등 중국의 인기 탑스타들이 태국 코창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을 선보이는 컨셉으로 나와 윤식당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 밖에도 윤식당과 중찬팅의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윤식당에서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 씨가 지배인 역할을 맡아 주문을 받았던 것처럼 중찬팅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배우 황효명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요. 또 이서진 씨가 음료수를 제조한 것처럼 중찬팅의 황효명 씨도 담당이 음료수입니다. 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요. 윤식당의 사장은 대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중찬팅은 본인들도 너무 똑같은 건 좀 찔렸던 건지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가장 고참인 탑스타 조미를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윤식당 제작진이 중국 연예인들을 모시고 조식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조미. 네, 조미니까 조식당. 자, 근데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난 한국 예능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비단 중찬팅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는 향왕적 생활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준이 낮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식당을 기획한 나영석 PD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세세한 가이드를 비롯해 AS도 제공해드리니까 꼭 정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랩스타가 훔쳐간 것은?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 작가에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지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지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지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지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지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아유,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즈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작자와 릴 우즈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